자, 38번부터 시작할게. 가주어, 중요하다, 인식, 인정하는 것은 뭐를? 비록 과학이 법칙에 의해 기반된 절차지만 과학은 매우 꽤 많이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거. 과학은 창의적인 과정이다. 일단 이걸 전제로 글의 진행을 봐야 돼. A conjecture, speculation, guess, 추측 이런 거지. 은 철학적 발명이다. 갑자기 과학 얘기하다가 추론이 철학적 발명품이다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등장을 했고, 만들어진 다소 미스테리하게 뭐에 의해? 사고, 생각에 의해. 뭘 통해? 정신적 계산을 통해. 우리가 careful contemplation이라고 불리는 mental computation, careful meditation, careful thought. 그래서 1번과 2번은 사실 전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하지만 가설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현실에 의해 가설은 아직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이다. 어떤 추정을 의미하는. 거꾸로 말하면 뭐야? 테스트된 정보만이, 테스트된 가설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지? 사실 1, 2번이랑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느낌은 좀 없어. 지식은 정보이다. 그것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그것은 바로 남겨진 것이다. 지식이겠지? 이후에 사이클 이후에 실험적 테스팅이 제거한 사이클. 뭘 제거해? 잘못된 이론들을.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살아남은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제를 이해하면 돼.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까? 그들의 가설을, 그리고 변형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러닝 루프, 일종의 러닝 루프가 등장한다. 러닝 루프가 학습의 고리, 아까 얘기했던 사이클이랑 거의 같은 거야. 나타난다.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언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이거 좀 특이한데, 자동사 뒤에 오는 절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가능해. 목적어 빠진 불합문, 관계대명사 that,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가 일단 좀 어려운 소재가 될 수 있겠지. 베이즈 규칙을 기반으로, 근데 이게 뭐냐? 개발된 18세기 영국 통계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베이에 의해 베이지언 업데이팅은 의미한다. 수학적 절차, 과정을. whereby 는 관계부사로 생각하면 돼. 받아들여진 이론 혹은 예측 모델이 점점 정확해지는 그 과정이 바로 베이지언 업데이팅인 거야. 뭘 통해? 반복적인 테스팅을 통해. 컴피팅, 다양한 변수들의 이론에 대한. 그래서 이 5번을 좀 어떤 용어로 정리한 게 요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주제는 같은 거라고 봐도 괜찮아. 그 다음 39번. 일반적인 법칙처럼로서, as가 뜻이 많으니까 더 낫다. 가주어로 보면 될 것 같아. 너의 정의가 correspond, 최대한 가까이 correspond to 이렇게 세트거든. 방식과 일치하는지가 더 낫다. if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 해석에는 그냥 뭐뭐라면으로 돼 있어. 뭐뭐라면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네. 가진 주어로 보긴 좀 애매해. 그러면 뭐뭐라면 더 좋다. 자, 이것도 이제 그냥 가볍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네. 일반적으로 더 낫다. 너의 정의가 상응한다면 가능한 밀접하게 방식과 어떤 방식? 그 용어가 어떤 정의된 그 용어겠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디베이트, 일종의 디베이트에서 너의 주장이 상관 있는 디베이트에서. 그래서 지금 이 글의 소재는 용어야, 용어. 어떤 용어가 평범하게 사용되는 그런 정의일 때가 제일 좋은 때이다. 그렇지. 나는 어떤 특정 용어를 쓰는데 그 특정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1번은 진짜 일반적인 내용이야. 2번이 특이한 내용이고 특이한 내용이 주로 주제겠지. 하지만 있을 거다. 어떤 상황이 형용사절. 어떤 상황? 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가주어. 심지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진주어. 뭐가?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용어를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내고 특별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철학자들이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그래서 stimulative definition 역시 키워드겠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2번이 주제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거야. 이것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 역시 형용사절. 어떤 경우? 현재의 단어, 용어가 구분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 뭐를? 너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구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철학이라고 말을 했지만 뭐 여러 분야가 될 수 있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 새롭게 발견한 그 개념이 기존의 단어로 설명을 못할 때에는 만들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바로 예시 나오고 연결어.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용어를 우리 일상 언어 속에서 어떤 용어? 뭘 묘사하는? 기억을 묘사하는. 어떤 기억? 꼭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아닌 기억. 어떤? 그것을 가진 사람,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가 아닌 기억. 경험을 안 했는데 기억 속에 있어. 그러니까 왜곡된 기억이지. 그 기억을 나타내는 용어가 딱히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야. 새로 알게 된 어떤 과학적, 철학적, 심리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 있는 it에 대한 기억은 이 기억일 확률이 크겠지. 이 기억보다는 이쪽 기억. 기억이 있긴 있는데 경험 안 한 기억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냥 기억으로 묘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필요해. 그런 일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너가 다소 공유한다면 너의 기억들을. 나는 가질 수 있다. 기억과 같은 종류의 경험을. 하지만 이 경험이 무언가는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 과거 완료. 그래서 진짜 경험한 일이 아닌데도 내 기억 속에 있을 수 있어. 왜곡된 기억이지. 이 기억을 부르는 것은 to call this, 이거는 오씨구나. 미안해. 이것을 그냥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다. 이런 이유로 철학자들은 만들었다. 특별한 용어인 쿼지 메모리라는 말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적으로 기억과 같은 경험. 뒷부분 다 예시야.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요거를 주제 삼으면 되고. 40번. 꽤 자주 그룹들 사이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
뭐 그럴 수 있지. 소수민족, 다수민족 이런 거. 그리고 이것은 반영된다. 사실에서. 어떤 사실? 많은 경우에 단어나 구조를 차용하는 것이 주로 완전히 한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사실. 완문이니까 동격이겠지. 동격절이야. 어디서 어디로? 더 강력한 우세인 그룹에서 더 적게 이득을 얻고 있는 그룹으로. 즉, 그래서 언어와 그룹, 파워 이런 게 키워드인데 불평등한 그 그러니까 언어에 있어서 불평등이야. 즉, 사실은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일민족이라고 보통 하는데 90%고 10%가 이제 이주민이야. 그러면 이주민들이 원래 우리말을 배우는 게 더 많겠지. 우리가 이주민들의 말을 배우는 것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1번부터가 주제가 될 수 있어. 1번이랑 맨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본문 아니야. 본문 아니고 요약문인데 같은 말이야. 한번 마지막 걸 먼저 해볼게. 언어 주된 그룹에서 종속적인 그룹으로 차용되는 그런 언어는 반영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큰 무리에서 작은 무리로 언어가 이동하는 거야. 즉 작은 무리의 이동을 잠식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곳에서 언어 시스템, 후자, 이 subordinate 그룹, 작은 그룹의 언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비록 그들이 이 작은 그룹이 제공했을지라도 몇 단어에 대해서는 이 민족의 경우인 것처럼. 처음에는 소수민족의 단어 몇 개 정도는 차용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마저 없어지는 거야. 결국은 이제 소수 그룹의 언어가 아예 사라지는 거지. 언어, 사회적으로 종속적인 그룹의 언어는 어쩌면 꽤 접촉에 꽤 이른 시기에는 제공할지도 모른다. 용어를. 어떤 물체나 어떤 관행에 대해서. 화자들, 더 강력한 그룹의 화자들이 이전에는 친숙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얘가 나오는데 어떤 그룹을 지배해.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하겠지. 이제 서방이 아프리카를 지배해. 그럼 처음에는 아프리카 용어를 대충 따라 쓰다가 나중에는 유럽의 언어들을 그냥 아프리카 언어들을 다 없애버리게 된다는 거야. 하지만 이 컨택의 효과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은 어디겠어? subordinate 그룹에서 dominant한 그룹으로의 이러한 접촉에 의한 효과는 진행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이거 밖으로. 즉 한두 단어, 몇 단어 정도는 이제 우세한 그룹에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데 우세한 그룹이 그 약한 그룹의 언어를 따서 쓸 수 있는데 크게 오래가진 않는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 이 민족의 언어의 예시처럼 source of some of the earliest loan 이게 채택, 차용이잖아. 초기의 차용의 몇 가지 것들. 토착인 Australian language에서 영어로의 에서의 경우처럼 언어 시스템의 운명은 멸종한다. eradication, erasing, obliteration 뭐라 그러지? 말살 정도 되겠지? 많은 이 스피커들의 사망이라고 하자. 스피커는 사람이니까 사망 이후에는 다 없어져 버린다. 소수민족의 언어가 사라진다는 소리야. 남아있는 언어들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언어는 토착민의 언어겠지? 바뀐다. 다양한 영어들로. 즉 어떤 언어? 사람들의 언어. 어떤 사람들의 언어? 지배를 하는 언어. 지배하는 사람들의 언어. 그들은 이제 소수민족이 되는 거지. 소수라기보다는 피지배 민족이 되는 거지. 전체가 아주 일맥상통하는 글의 흐름이고 원래 이게 40번 질문이니까 5번은 요약문이었어.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면 돼.